코다널 드레퍼스의 기전을 보시면 제주에서 이제 골반 신경학회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그 발표 내용이 각 세그먼트마다 디지털 엔터티가 다르다고 다 알고 계십니다. 1번 세그멘트는 S234가 퓨전이 되고 엔도펠빅 포션이고 펠비스를 나와서 레서 사이언틱 노출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2번 세그멘트는 인프라 리버이터 포션이고 레서 사이언틱 노출과 알폭스 커널을 통해서 빠져나온다고 알고 계십니다. 3번 세그멘트는 안트레미들 포스터 벤치로 빠져나오고요. 각 세그멘트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디지털 엔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그멘트는 엔도메트리오시스, 바스큘라 인추레먼트, 파이브 인추레먼트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번 세그멘트는 알고스카나 신드롬이고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3번 세그멘트는 에피조토미, 서저리, 엔도메트리오시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엔도메트리오시스와 같은 디지털 엔도메트리를 볼 것인가, 직장통이 만약 펑셔널 디지털 엔도메트리를 볼 것이냐가 이게 이번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빅 엔도메트리오시스와 관련된 프린시플 페인 심통 보시면 주로 디스메노리아, 데피케이션 페인, 컨스티페이션, 그리고 다이아리아, 디스파레일리 등이 주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인테스트나 엔도메트리오시스의 서지컬 트리트먼트 후에 바로 펑션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을 보시면 인테스티널 딥 인필트레이티브 엔도메트리오시스 수술 후에 바울 펑션을 좋게 하고 이베큐에이션 심통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DCR 논문입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의 다이제스티브 펑션을 보시면 포스트오피 어세스먼트를 보시면 롱텀 팔로우 시에 데피케이션 페인이라든가 다이아리아, 컨스티페이션이 상당히 호전되고 이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도 2015년부터 2017년 동안에 37명의 딥 인필트레이티브 엔도메트리오시스 수술 후에 바울 펑셔널 이밸루에이션은 라스 스코어가 21에서 9.6으로 획기적으로 끝낸 것으로 롱텀 팔로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토 시그모이드 엔도메트리오시스의 바울 리세션 후에 펠빅 페인과 퀄리티 라이프 스코어를 보시면 엔도메트리오시스 라파로스코피 바울 리세션 후에 1년 뒤에 펠빅 페인과 퀄리티 라이프는 상당히 호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컨저브 트리트먼트에 반응하지 않는 렉토 시그모이드 엔도메트리오시스 환자에서 수술할 것을 이 논문에서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도메트리오시스와 같은 큐레이티브 트리트먼트 되지 않는 이런 펑셔널 디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직장통의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크로닉 프록탈지아는 만성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렉탈 페인이나 쑤시고 아리는 증상, 이런 증상이 최소 20분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하고 다른 항문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배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최소 6개월 이상 진행이 되면 크로닉 프록탈지아, 즉 만성 직장통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만성 직장통은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는데요. 퓨브레트레스 머슬을 뒤로 트랙션할 때 심한 통증을 느끼며 리베이티아니 신드롬에 해당될 수 있고, 퓨브레트레스 머슬을 뒤로 트랙션할 때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unspecified functional anorital pain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록탈지아 포악스를 보시면 항문이나 로어 렉툼에 국한된 통증이 자꾸 반복되고 수초에서 수분 정도 지속이 되며 각 통증 사이에 에너리탈 페인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것이 진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에너리탈 페인을 일으키는 이니셜 이벤트를 보시면 출산이나 마이너 애널 서저리, 펠빅 서저리, 데피케이션 제 스트레인 등이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그레베이션 팩터를 보시면 데피케이션이나 시팅, 이모셔널 스트레스, 피지컬 액티비티 등이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페인의 주된 위치를 보시면 프록탈지아 후악스는 항문의 주된 위치이고
코로나프로탈지아는 주로 항문이 주된 위치나 직장 쪽도 많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페리니움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전되는 요소를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릴리프 이펙트가 없는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요. 코로나프로탈지아는 눕거나 배변 후에 운동, 직장 수직, 좌욕 등이 호전되는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보시듯이 상당히 많은 치료 방법이 있으나 한 가지 골든 트리트먼트가 없는 것이 엔도메트리오시스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 피드백은 가장 치료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듯이 치료를 하였음에도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된 경우가 호전된 부분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수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치료 성공률이 없고 치료율의 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 가지 치료로 해결되지 않은 펑셔널 디지이기 때문이고, 멀티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 및 매니지먼트가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투보레탈리스의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대부분은 이 투보레트 앵글이 퍼지지 않음으로써 치골 직장은 이완 부전증으로 진행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노레탈 피지올리로 유명한 샤피 교수님의 설명을 인용하면 3차원적으로 더 복잡한 직장 항문시의 배변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노란 칠을 하는 하이아탈 리거먼트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평면에서 보시면 이 하이아탈 리거먼트가 레툼과 버자이나 그리고 유레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이 하이아탈 리거먼트가 이렇게 칠해보고 있는데요. 리베이터 플레이트를 지지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하이아탈 리거먼트가 리베이터 플레이트를 당겨주고 있다가 배변 시에 이 회음부가 내려가면서 자꾸 자극을 받고 나중에 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가먼트가 헐거워지면서 리베이터 플레이트가 세긴 헐거워지게 되고 밑으로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회음부 하강증 및 직장통 같은 질환의 발생 빈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배변을 보시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에노레탈 앵글이 펴지면서 정상적인 배변을 하는 게 정상인데, 치골 직장을 이완 부전증 영상을 보시면 이게 펴지지는 않고 계속 빅빅해져서 힘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심한 분들은 이제 직장류 환자인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장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렉탈 투수 수신 같은 경우는 렉탈 투수 수신이 이루어지면서 회음부 강증이 이제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탈지아 포각소가 하는 DCR 에노레탈 펑션과 모톨로지 논문을 보시면 프로탈지아 포각소 환자에서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노멀 에노레탈 펑션을 보이다가 에큐트 어택 시에는 에날 스무스 머슬의 이제 에브너멀티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 시에는 시그모이드 콜론의 모터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에큐트 어택 시에 스무스 머슬의 디스펑션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프로탈지아 포각스 환자의 치료에 GI 스무스 머슬 펑션에 관한 치료나 약제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프로탈지아 포각스 환자의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트리트먼트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 결과를 보시면 니트로글리세린 연구가 에노레탈 머슬이나 바조스파즘을 호전시켜서 리베이터 스파즘이나 프로탈지아 포각스 환자의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인컷 액시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하에서 자극된 신호가 직접적으로 뇌로 신호를 전달돼서 페인 등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그런 것들이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직접적인 시그널을 지하에 전달해서 다시 지하의 트러블이나 페인 등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소셜 스트레스나 드러그 어뷰즈 그리고 메디컬 일리스가 있을 때 덴테이트 뉴런에 자극을 주어서 뉴로제네시스를 억제하는데
안티디프레스트나 사이콜로직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다시 뉴로제네시스가 회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이코트릭 트리트먼트와 브레인건 디스오더 관련된 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티디프레스를 치료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할로 GI 모틸리티나 시크리션을 좋게 하고 장으로부터의 너브 시그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의 페인 레귤레이션을 좋게 하였고 뉴로제네시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이콜로지 트리트먼트의 메타 아나리시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리트먼트 결과가 호전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콜로지 팩터는 릴리스 익스피리언스를 증가시키고 장의 피지올로지를 변화시키고 페인에 대한 CNS 레귤레이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일리시 시비레트 및 다른 증상과 뉴로디제너레이션의 변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이콜로지 트리트먼트가 높은 성공률과 약제 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이 없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이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GI 환자에서 디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이와 같은 치료가 센트럴과 페리페럴 그리고 비헤비어럴 트리트먼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산균에 관련된 질환에 대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과 관련된 질환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유산균을 이제 투여함으로써 변비나 장애 운동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이제 논문이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프로탈지아 환자의 사이콜로직 에스펙트에 대한 논문인데요. 지금 보신 건 이제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앵자이어 수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까만 게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지금 프로탈지아 포커스 환자에서 상당히 높은 앵자이어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보면 저희 이디오폭시 NRP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앵자이티와 디프레션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환자들에서 사이콜로지 카운셀링이 통증 환자의 좀 더 명확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논문은 이제 프로탈지아 포커스 환자에 관한 치료에 관한 이제 박간호 선생님들의 논문인데요. 페인의 어떤 네이처를 보여주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 디지털 리듬을 통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통증 호소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인젝션을 했는데 호전은 있는데 또 이제 재발이 됩니다. 69%의 호전이 있다고 하는데 또 재발이 있는데 이 메뉴 자체가 이제 일시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 될 뿐이고 큐레이티브 치료도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장류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제 직장류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직장류를 간단히 수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간단히 몰락살리바 메소드로 치료하면 한 달반 정도 되면 스카티슈가 생기고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직장류 환자에 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시네데프크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심했던 직장류 환자가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항문으로 경향으로 수술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술 사진입니다. 직장류가 소실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병원에 내원한 리타 플레스 환자인데요. 수술 전 MRI 보시면 직장류도 있고 직장 중첩도 있고 직장 탈출도 동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중첩과 직장 탈출이 동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술은 간단합니다. 이게 TST라는 기구가 있는데 파셜 스테이블 헤모로이드 플러시 됩니다. 요거를 크기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항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거를 튀어나오는 장을 제거해 줍니다. 물론 이제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요 수술을 힘들겠지만 대부분은 10cm 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수술로 커버 가능하고요. 이렇게 TS 수술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레토실이 있는 부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설리반 블랑 메소드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크럴 러브 스티뮬레이션은 또한 이제 장애 움직임도 도움이 되고 항문 통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이크럴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세이크럴 러브 스티뮬레이션은 크로닉 이디오퍼시 아날 페인의 환자에서 약물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바이오피드백 치료에 실패했을 때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2024년 ASCRS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장을 절제를 했을 때의 뉴럴 블라키드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라이포즈마 비바카인을 쓰는데요. 주로 이제 비사랄 페인의 치료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프레 하이포가스트 플렉수스와 인피라 메젠트리 플렉수스를 이런 약제를 인젝션해서 통증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로봇을 하면서 수프레 하이포가스트 플렉수스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약제를 써서 인젝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비오카인 약제를 써서 간단하게 인젝션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통증이 적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프레 하이포가스트 플렉수스의 인퓨츄레이션은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인터널 메젠트리 플렉서스를 모빌라이징 후에 인퓨츄레이션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퓨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수술 후에 비서랄 페인이 통증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알고리즘을 보시면 만성 직장통의 치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드라이언티피케이션 디스오더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뒤에 수술적인 치료가 동반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치료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적인 치료를 동반하되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될 때는 바이오 피드백이나 아까 세큐럴 러브 스티뮬레이션, 사이코세라피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치료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